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24일에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0.5포인트로 올리려다가 요즘 너무 자금 경색이잖아요. 자금 시장이 아주 최악이에요. 채권 상환 발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0.25, 그래서 기준금리가 3.0에서 3.25포인트가 됐어요. 6차례 연속 인상했다는 거야. 한국은행 사상 처음으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금융시장에 굉장히 부작용이 있었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그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잖아요. 격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은 다음 달에 최소한 빅스텝이니까 더 벌어지는 거죠. 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물가가 안 잡히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데, 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야. 지금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날보다 5.7%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6.3% 정점을 찍고서 8월 달에 5.7%, 9월 달에 5.6%인데 10월 달에 더 올랐어. 5.7%. 자, 이건 왜 그렇겠어요? 그리고 원달러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올랐고 뭐 여러 가지 가격들이 올랐잖아요. 자, 그래서 아직은 물가가 계속 상승 중이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11월에 4.1%, 10월에 4.3%, 잠깐 낮아졌는데 7월 최고 기록 이후 5달 연속 4%대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린 지금 공공 물가를 올리질 않았어요. 특히 전기세. 이거 전기세 올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한전이 적자가 나서 한전채를 계속 발행을 해야 돼. 한전채를 계속 발행한다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한전채가 돈을 딱 빨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자금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억지로 0.25포인트만 올린 거야. 사실은 0.5포인트를 올려야 되는데, 자, 이거에 따라 또 부작용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요즘 급락했잖아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좀 환율 방어를 한 것 같고, 우리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했고, 그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핑계로 금리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했다고요. 그랬어요.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자,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있겠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크다 보면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이 달러를 미국 국채를 사겠죠. 그러면 해외로 나가겠죠, 달러가. 그러면 다시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금 시장이 너무 최악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최고 좋은 사람도 지금 아파트 주담보 대출을 받으면 하단이 5%야. 그리고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사람은 상단이 8%까지 가는 거예요. 신용 등급이 최고 좋은 사람도 이제 마통을 받으려고 하면 6%야. 우리 옛날에 2.5%, 3%에 받았잖아요. 이제 마통도 6%야. 그러니까 뭐 마통으로 뭐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 못 하겠죠.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6% 벌 수 있어요? 못 벌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기준금리 올렸으니까, 뭐, 마통은 한 7%, 신용대출은 한 7%, 주담보금리는 하단이 6%, 이제 6%, 신용대출금리는 한 7% 선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중도금 대출은 6%에서 7%라고 보면 돼. 아마 한 7% 정도, 7%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청약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만만치 않다니까. 한 5억을 받으면은 한 4억을 받으면은 3천 2, 300만 원 그렇게 내셔야 돼. 한 3년이면 한 1억을 내야 돼.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1억을 더 내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가에 1억을 더 플러스 하셔야 돼. 자, 그렇게 보면 또 이 분양의 메리트가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문제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인데 지금 미국이 4%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인가요?
다음 달에 올리면은 한 4.5%, 0.5%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3.2니까 1.25포인트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면 다음 달에 0.5포인트 올리면 그냥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 원화가 많이 올라갔죠. 원화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를 막 사고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그 달러에 지금 투자를 해야 돼. 왜냐면 지금 격차가 벌어졌잖아. 어쨌든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막 그 강경 발언하고 매파 발언하고 비둘기파 발언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다 수사적인 표현이야. 너무 시장이 뜨거우면 강경 발언이 나오고 너무 시장이 폭락을 하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고 그래. 대체로 뭐랄까 전문가들이 내년에 미국의 금리는 어떤 컨센서스가 5%에서 5.5%라고. 그러면 요번에 이제 올리면은 4.5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0.5 내지 1%만 남은 거야. 그러면 내년에 그냥 미국 금리는 5.5%에서 5.25%다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어떻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우리는 내년에 베이비 스텝 2번에서 3.75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 자,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우리도 뭐 미국 금리랑 똑같이 뭐 4.7, 뭐 5%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자금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 시장이 박살나겠죠. 더 자금 경색이 오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상단이 3.75다. 그 이상은 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5%, 5.25%까지 올려서 막 달러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도 올려야 되겠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시장은. 단지 우리는 별 문제만 없으면 3.75까지 올리겠다라는 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 한국은행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은 5% 이상, 5.25%까지도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뭐 이런 발언 저런 발언 하는데 뭐 아무것도 그런 얘기 들으실 필요도 없어. 미국도 5.5 이상은 못 올려. 내가 보니까 이렇게 올리면 미국의 국채가 빵꾸나. 미국의 국채를 사지를 않는다는 거야. 옛날에 미국의 국채는 싸잖아, 금리가. 그러니까 안 산다는 거야. 미국이 국채 시장에 문제가 있고 미국의 기업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계속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5% 이상은 5.5% 이상은 못 올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전략을 짜고 뭐 집 마련하는데도 전략을 짜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단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국의 금리를 이제 앞으로 뭐 5%까지밖에 안 올리니까 이제 내년에 금리가 상단치고 이제 바로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때가 고점이고 집값도 그때가 바닥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어설픈 그 꾼들이 있어요. 부동산 꾼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기엔. 응? 미국의 어떤 그 뭐랄까요? 금융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금리 완화 속도는 느리고,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지 모르지만은 길게 가겠다라는 거 아니야. 듀레이션이 더 길게 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 계획은 없는 거야. 금리 인하 계획은 잡혀있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5%대 이상, 내리지는 않고 5%에서 5.5%대 이상을 1년, 2년 계속 간다고 해봐. 죽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시장에 조그만 뭐 거리만 나오면은 그걸 그냥 그 뭐랄까요, 블로그에서 방송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거야. 어떻게든 펌프질하는 거야. 이거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는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전에 다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이제 확인이 되니까 주식시장이 반응을 한 거잖아요. 자, 과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원래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로 했는데 빅 스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CPI가 꼭지를 치고 내려갔으니까 이제 우리도 금리를 내리겠다.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5%대에서 0.5%까지 해서 우리는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5% 되면 우리는 그냥 주담보는 10%가 된다고 보면 돼. 이 평균 뭐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한 7%에서 8%, 8%까지도 갈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8%까지. 주담대 8%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못 사요. 그때 되면. 집 못 산다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의 집값은 싸지가 않잖아. 옛날에 뭐 10년 전에 그 쌌던 가격이 아니라 3배 오른 가격인데 3배 오른 가격에서 금리를 3배 올려버렸는데 그 집을 구매할 수 있겠냐고. 그럼 소득도 2배, 3배, 4배, 대세 올라갔어야 되잖아. 근데 소득은 안 늘어났잖아. 그죠? 그리고 또 확실한 게 뭐냐면 미 연준에서 의사록에서 얘기한 거는 경기 침체 확률이 50%라는 거야. 자, 이제 미국은 뭐 자기네들은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오르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내지 궤도 이탈 위험을 높였다고 우려하면서 그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기준선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걸 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연준이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을 거의 50%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년은 그냥 두 가지가 확실한 거야.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5% 이상이다. 자, 뭐 4.75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5%라고 보고. 자, 그리고 내년에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거야. 사실은 뭐 지금이 경기 침체지. 예? 온 거지 뭐 50%라고 하는데 더 극심한 이 경기 침체라는 거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야. 이제 사람들 다 직장에서 해고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금리가 5% 되고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집값이 어떻게 오르겠냐고. 어떻게 오르겠냐고. 이게 팩트잖아요. 어떻게 집값이 오르겠냐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금매를 사고 싶으세요? 금매 사면 더 떨어지는데, 금매 사면,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고점에서 버블이 거치는 과정에서, 그 저점을 찍고 있는 것 뿐이야. 1단 하락하고 있는 거야. 2단 하락, 3단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집을 사냐고. 그리고, 부동산은 경기 침체가 오면 그걸 확실히 반영을 한다니까. 주식은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선반영할 수 있어. 주식은 먼저 움직여. 경기 침체가 바닥에 오기 전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벌써 턴하고 있어. 주식은. 근데 부동산은 안 그렇다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은 더 떨어진다니까.